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 다음 시즌에 공수하잖아요. 그죠? 공수할 때도 필요한 얘기라서 뭐 이게 이 정도까지는 지금 알아야 어차피 3-1 지난 시즌에 한번 했잖아. 맞지? 한번 했을 거라서 그거를 조금 공수화 시킬 겁니다. 3-1 처음 배울 때 솔직히 지금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원 선생님이 나랑 비슷하게 알려주셨을 거라 뭐 별 걱정은 안 해요. 그럼 이제 나는 여러분 지금 블루 하고 있고 다음 시즌에 공수를 하실 거니까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겁니다. 자, 뭐냐면 자, 2차 방정식이고요. 그게 이제 함수랑 연결되는 그 내용에 관한 걸 할 거예요. 자, 우리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차이는 뭐게요? 차수죠, 차수. 차수가 뭐예요? 뭐 아는 대로 얘기해봐. 근데 좀 막 뭐라고 혼내는 것도 아니고 아는 만큼 공유를 하자 이겁니다. 지수? 차수와 지수의 차이를 조금 구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수는 그럼 뭔데? 항이 곱해져 있는 거? 몇 번 곱해져 있는지.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 지수 배울 때 밑이라고 하는데 그 밑이 지수할 때 잘 생각해 봐봐. 문자였던 경우가 없을걸? 자, 뭔 얘기냐면 지수는 보통 숫자의 거듭 제곱을 이야기해요. 이게 막 딱 이게 딱 이거야 그건 아니야. 근데 보통 지수 관련된 이야기들은 숫자의 거듭 제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차수는 뭐냐면 아까 뭐 x에 뭐?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요거는 몇 차야? 자, 요거는 몇 차야? 그러면 요거는 몇 차? 3차. 요거는 몇 차? 요거는 몇 차게? 몇 차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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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그럼 요거는 몇 차야? 1차? 동의하세요? 이거 3차고요. 요거 2차입니다. 이거 1차식이다 하면 틀려요. 자, 차수가 뭐냐면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얘기해요. 문자 몇 개 곱해져 있게? 3개죠. 그래서 3차예요. 문자 몇 개? 2개 곱해져 있죠? 2차예요. 자, 그래서 xy-2가 0이다 이러면 이거 몇 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인 겁니다. 이거 1차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된다. 이거 1차 아니에요.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선택지에서 1-1에서도 많이 나와. 이게 1차식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 기억이 날랑말랑 할 텐데 2-1 때 하든가 2-1 때 하나? 1-1 때 하나? 1-1 때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문자화식 배울 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가면 중간고사를 안 보는구나.
아무튼 그래요.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x, y 그거는 2차항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이제 차이는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개수는? 문자 앞에 오는 숫자다. 뭐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자, 이 x, y에서 y의 개수 얼마게? y의 개수. 자, 그럼 이렇게 가볼까? x의 개수. 이 x, y에서 x의 개수 얼마야? 얼마? 2y? 동의하세요? 그럼 y의 개수는 얼마게요? 해당한 개수는 해당하는 문자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개수입니다. 그래서 y의 개수 2x고요. x의 개수 2y예요. 그러면 xy의 개수는요? xy의 개수다라고 물어보면 xy 빼고 남아있는 게 2밖에 없으니까 2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오케이? 요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결국 차수가, 최고차의 차수가 2차이고 방정식의 형태로 갖춰져 있는 게 2차 방정식이다 라는 얘기지. 제일 높은 차수가 2차이고 자, 요게 요렇게 방정식의 형태, 한마디로 등호가 들어있는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해요. 그죠? 자, 근데 이 녀석과 우리가 앞에 배웠던 1차 방정식은 조금 차이가 있어. 자,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큰 차이, 여기는 내가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요 개수는 있다라고 치고 x가 미지수 하나잖아요. 그럼 요 식 하나만 있으면 미지수 x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치? 자, 근데 여기는 지금 2차란 말이야. 그럼 요거 식 하나 가지고 x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구할 수 있나 없나? 구할 수 없나? 그럼 어떻게 풀고 있어요, 지금 2차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는 x값이 항상 뭘로 나와요? 한 개야. x값이 한 개인데 2차 방정식의 경우는 뭐야? 여기 제곱차수가 들어가면서 이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요. 두 개만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까 물어봤던 근의 판별이 요 얘기죠. 근의 판별이 요 얘기지.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라고 하면 얘를 봐봐. 결국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방정식을 푸시오. 자,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하는 건 뭐 하라는 소리야? 이거 해를 구해라 요 얘기인데 방정식에서 해가 하는 역할이 뭐야? 뭐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죠. 식이 성립, 식이 성립. 무슨 식이 성립? 등식이 성립. 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뭐야? 등호가 있는 건 당연히 전제고 등호가 있는 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거고 등호가 맞는 말이다 라는 얘기야. 등호가 틀린 말이 뭔 소린데요? 그럼 이거 2가 3이다 라고 했어.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 2는 2다가 되면 뭐야? 맞는 말이죠. 자, 그럼 어떠한 식이 있는데 얘가 0이래. 그럼 여기가 0이어야 되는 거가 맞는 말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맞는 말로 해주는 미지수 값. 그거를 해라고 하죠.
그거를 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굳이 0이어야 되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2x가 4래. 4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4면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얼마야 4 되냐? 2여야 4가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냥 왼쪽과 오른쪽이 같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이거 함수에서도 많이 쓰는 논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등호가 있을 때 이 왼쪽과 오른쪽을 별개의 녀석으로 봐주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공수 들어가면.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 이런 식이 돼요. 등호 기준으로 왼쪽엔 fx 해서 이거는 2차야. 2차 방정식이고 이 2차 방정식과 여긴 gx에서 1차 방정식이 공존하는 때가 와요. 그럼 이거를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0이다라고 계산을 펼쳐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랑 말고 얘 따로 그냥 얘 따로 보면 뭔 소리야?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이 같은 때를 찾으래. 이걸 함수로 말하면 뭐냐면 교점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을 따로따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방정식 풀 때 항상 이 항에 너무 목매지 말어. 내가 좀 처음 이제 고등 과정을 아직 안 하는 친구들한테 매번 요 3-1 할 때 맨날 하는 소리인데 이 항과 인수분해와 조립제법과 근해공식 이런 거에 너무 목맬 필요 없어요.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진짜 필수적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거야. 해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해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이 필요한 건 등식의 성질을 잘 알아야 돼요. 등식의 성질. 이거 잘 알아야 돼. 이거 별거 아닌 얘기잖아. 양변이 등호가 있을 때 똑같은 녀석 더해주면 똑같고 똑같은 녀석 곱해줘도 똑같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2차 방정식 들어가면 애들이 다 잊어버려. 그거를 쓰면 얘기가 많이 쉬워질 텐데.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해라는 녀석은 그럼 내가 원하는 미지수 x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부등식도 똑같고 방정식도 똑같아.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x만 남기고 다 정리해주면 그게 곧 해야. 이건 변하지 않아. 맞지? 그쵸? 저거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이 형태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얘를 저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일단 왜냐면 내가 x만 남기는 2차식도 없는 x 하나만 남겨놓고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2차항이 섞여 있는 거를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서 없애줄 거야. 그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내가 완전 제곱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누가 필요해? 괄호 밖은 신경 쓰지 마. 여기는 그냥 결계야. 요거 밖은 신경 쓰지 말고 요 안에서만 봤을 때 뭐가 있으면 얘를 완전 제곱 만들어 줄 수 있게? 조금 쉽게 숫자로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x제곱 더하기 4x만 이렇게 묶여놨어. 이 안에 뭐가 있으면 얘가 완전 제곱이 가능할까? 플러스 4. 그거 기준을 뭘로 잡으면 돼요? 요 1차항의 개수의 절반과 그 절반의 제곱. 뭐 이렇게 해볼까? 절반의 제곱. 딱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돼요. 요 두 가지만. 얘의 절반의 제곱만 있으면 완전 제곱이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떻게 되느냐.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 4를. 근데 이거 내가 맘대로 더한 거잖아? 그럼 다시 빼주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랑 등호 맞잖아. 그지? 맞는 얘기죠?
근데 얘를 완전 제곱 만들려고 내가 더해준 거니까 얘는 사실상 이 안에서 뭐야? 못 섞이는 거야. 그치? 얘 빼고 얘네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 괄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괄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 녀석들이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요 과정을 통해서 완전 제곱을 만들 건데 이거 하나만 할 줄 알면 돼. 알겠지? 요거 하나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앞에 개수가 좀 복잡하게 있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자, 2분의 1x 제곱 더하기 뭐 4x, 뭐 2x, 마이너스 3이 0이다. 자, 요 녀석을 완전 제곱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를 이 괄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야. 그건 하지 마. 얘를 역으로 쪼개갖고 안으로 집어넣는 걸 하면 굉장히 정신 없어져요. 그냥 냅두고 1차 항까지 묶으면 여기 얼마 돼? 몇 x 될까? 2분의 1을 묶는다고 하면 그럼 4x지. 자, 요렇게 두고 끝내. 그럼 안에 얼마 필요해? 플러스 4 필요하고 빼기 4 나오겠죠. 그럼 그 빼기 4가 나올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데 누구랑 곱해져서 나와? 얘랑 곱해져서 나올 거예요. 그럼 밖으로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겠지. 여기다 플러스 4하고 빼기 4 할 건데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 만드는데 쓸 거니까 사실 의미가 없고 얘만 밖으로 나올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나오는 거죠, 밖으로. 그러면 여기 완전 제곱 묶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에 얘 나오면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공수할 때까지도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요것만 하나만 잘 하면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약간 그 반지의 제왕 모르지? 요새 걸 내가 몰라서 뭐야 설명이 안 되네. 약간 절대 반지 같은 느낌이야. 자, 뭐냐면 자, 요렇게 써있는 2차 방정식은 A랑 B랑 C가 뭐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그치? 요게 무슨 숫자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얘네가 뭐든 상관없이. 자, 그럼 요렇게 해버리면 얘를 완전 제곱 묶고 싶으면 완전 제곱 형태는 어떻게 되게? 저 1차 항의 절반, 요 녀석의 완전 제곱 형태로 묶일 거예요. 그죠? 그럼 필요한 게 뭐야? 얘 절반에 이거 절반, 그치? 얘의 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럼 이 안에 얼마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더하기 4a 제곱분의 b 제곱 있었어야 되고요. 맞죠? 동의합니까? 그리고 요건 내가 임의로 더한 거니까 얘를 빼줄 겁니다. 요렇게. 근데 요거까지 해가지고 지금 완전 제곱 묶은 거잖아.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그럼 얘는 밖으로 나올 건데 앞에 A가 곱해져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가 더하기 C에 나오면서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그냥 요 녀석만 남겨놓고요. 양쪽에 요거 똑같이 처리를 해주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식이. 이것까지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해? 양변에 요 A를 똑같이 나눠주면 여기는 A가 사라지면서 여기가 4A 제곱 분의 이렇게 될 겁니다. 요까지도 맞죠?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예요? 나는
x는 이라는 형태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요 완전 제곱 있는 제곱을 풀 거야. 제곱을 똑 떼버리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루트가 들어갈 겁니다. 요렇게. 맞죠? 이렇게 루트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4a 제곱분의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올 건데 분모가 2a의 제곱이니까 사실 요게 나오면서 분자에만 이제 루트가 붙고 여기는 2a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맞죠?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얘만 넘겨서 정리해주면 나는 x는 으로 정리가 되잖아. 맞지? 그 정리하면 식이 어떻게 돼? x는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에 똑같이 분모 2a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x를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근의 공식입니다. 이게 근의 공식이에요. 근데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무슨 과정을 통해서 x를 정리했지? 이게 핵심인 거야. 무슨 과정으로 정리를 할게요, x 구할 때? 요렇게 과정을 지나가면서 한 게 요거밖에 없어요. 완전 제곱 만드는 거. 그치? 요 완전 제곱 만드는 거 하나 가지고 A랑 B랑 C가 뭔지도 모르는데 X는 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뭐 하면 돼요? 2차 방정식에서 뭐 X를 구해라 라고 하면 결국 요 방법 하나만 알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A, B, C는 뭐 A가 0만 아니면 다 할 수 있죠. A가 0이 아니어야만 해. 왜? 2차 방정식인데 A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죠?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황에서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걸 그래서 근의 공식, 절대반지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할 때 무조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다 나온다 라고 해서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이 무조건 나오는 식이다. 그래서 약간 절대반지 같은 개념인데 앞뒤가 바뀌면 안 돼. 앞뒤가 바뀌면 안 돼. 이거를 외워놓고 2차 방정식 숫자를 여기다 때려넣기 시작하면 그건 계산기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뭐 안 된다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런가 싶긴 한데 기계와 인간의 차이는 머리를 쓰는 거거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단순하게 요 식 넣고 숫자 집어넣어 하는 거는 사람보다 컴퓨터가 말도 안 되게 빨리 잘해. 그치? 굳이 그걸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 그 계산을. 근데 이 완전 제곱을 가지고 근의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떠올리는 것 자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요게 인간과 기계 AI의 차이예요. 뭐 GPT한테 숙제 도움을 조금 해봤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GPT 수학 문제 잘 못 풉니다. 이상하게 풀 거예요. 나 이렇게 안 배웠는데 싶은 방법으로 풀 겁니다, GPT는. 그 이유가 뭐야? 걔는 AI거든. 이런 사고 과정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이거 풀어줘 라고 하면 걔는 진짜로 그거를 근사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 근데 근사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오차가 당연히 생기고 그거는 근사값이니까 뭐야? 추측이잖아.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답과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집에 가서 2차 방정식 그거 아무거나 뭐 2차 함수 문제 아무거나 딱 찍어서 GPT한테 시켜보면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식을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 식은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대신
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을 x는 이라고 하는 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구나. 요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잘 봐. 한 녀석의 근은 이걸 거야. 근이 지금 두 개인 거지. 그치? 근이 두 개인 거잖아. 근 한 개는 뭐예요? 2a분의 자, 마이너스 b에다가 더하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게 근 한 개고요. 또 다른 근 한 개는 뭐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게 또 다른 근 한 개지. 그래서 근이 요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건데, 자, 생각해보자. 지금 요 근 1번과 근 2번의 차이가 뭐야? 요 지금 식 다 써있으니까 뭐만 다르니? 얘만 달라요. 여기, 얘만 지금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하면, 두 근은 어떤 상태인 거야? 똑같은 거죠? 자, 이걸 가지고 근 판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을 판별하는 기준이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안에 들어있는 애죠? 얘가 0보다 커. 0보다 커. 그러면 여기가 숫자가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뭐 2가 됐으면 2, 3이 됐으면 3 들어간다는 소리지. 그러면 근이 몇 개겠어? 요거 더하기 얘, 요거 빼기 얘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오죠? 그치?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지. 뭔 말인지 근이 두 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2였으면 더하기 루트 2, 빼기 루트 2 이렇게 두 개 있을 거니까. 근데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야. 여기 들어가는 애가 0이야. 없어. 그러면 두 근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근이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0보다 작아. 자,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들어갈 수 있죠. 그쵸? 제곱했는데 음수인 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수학 세상에서는 없잖아 지금. 그지? 그럼 이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음수가 안 되고 양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안에 있는 애가 음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나한테. 그런 숫자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근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근을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불러?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얘를 근을 판별하는 식이다 라고 해서 이걸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판별식에서 나오는 이 값이 뭐야?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디서 나오는 거야? 완전 제곱 처리하고 나면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쵸? 자, 그럼 얘 봐봐. 얘 내가 다시 써볼게. 여기 위에다 꺼내가지고 이걸 다시 써보면 4a분의 4ac 마이너스 b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앞에다가 음수를 빼보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여기에서 요 녀석이 해당되는 건데, 얘가 지금 뭐 하면 나오는 부산물이다? 완전 제곱했을 때 나오는 부산물이다 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지 말고 요 완전 제곱을 했을 때 지금 요 파트가 요건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이면 요 전체는 뭐야?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수겠지. 그치? 요 음수겠지. 자, 그럼 잘 생각해 봐봐. 완전 제곱을 만들었어. 근데 여기가 물론 뭐 a 개수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a가 양수다라고 하면 여기가 음수가 돼주면 어떻게 돼? 얘는 근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0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게 없다라는 소리잖아. 그치? 완전 제곱만 나오고 여기 파트가 없으면 근이 한 개인 거고요. A가 양수일 때 요거 완전 제곱을 만들었더니 여기가 양수야? 여기가 양수야? 그러면 근이 없는 겁니다. 자, 이거를 숫자를 가지고 해보면 요 얘기가 돼요. 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래. 자, 이거 완전 제곱 만들면 어떻게 돼? 완전 제곱 뭘로 나와요, 이거? x 플러스 1에 제곱하고 얼마 남아? 여기 1 들어갔고 빼기 1 있으니까 빼기 1 나오면 더하기 3은 0이다 될 거잖아. 그치? 자, 요게 이렇게 양수가 처리되면 근이 어떻게 된다고? 없다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완전 제곱이면 얘 0 이상인 애잖아. 0 이상인 애에다가 3 더했는데 0일 수가 있어? 없죠. 그래서 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완전 제곱을 했더니 여기가 0이었네? 그러면 뭐야? 얘가 0 이상이니까 0 되는 애 하나 있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근이 한 개고. 자, 여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였어? 얘 0 이상인데 거기다 빼기 2를 했더니 0이 돼야 된대. 그럼 여기가 얼마면 돼? 2면 되지. 그치? 얘가 2면 2 빼기 2 해서 0 될 거 아니야? 어떤 녀석을 제곱을 했는데 2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으면서 두 개 나오겠지, 당연히. 제곱 풀면.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까지 판별식 안 써봐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 식들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요 원리만 잘 생각해주면. 단순하게 갈까? 외워, 그럼. 다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완전 제곱을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2차 함수 할 때 2차 함수 했었죠? 안 했어? 했죠? 2차 함수 할 때 뭐 해? 꼭지점 찾기 하지. 그거 할 때 뭐 하니? 2차 함수 꼭지점 찾기 할 때 뭐 해? 와, 근데 지금 내가 봐도 토 나오네. 이 차 함수 할 때 꼭지점 찾을 때 뭐 해? 요 식 말고 다른 식 뭐 있어요? 뭐 요런 형태의 식이 있을 건데 뭐 요거는 그래 이렇게 2차 함수 들어가서 할 건데 요 형태가 뭐야? 이게 결국 완전 제곱 방금 좀 전까지 하던 완전 제곱 형태잖아요. 이렇게 완전 제곱 만들었을 때 뭐야? 꼭지점이 P, Q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가 다 맥락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3-1 하면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건 그냥 진짜 이거. 이거 무조건 마스터해야 됩니다. 이거에서 시작해서 이거에서 끝나는 게 3-1이에요. 그리고 공수에서도 당연스레 필요할 거고. 그래서 요거 해보면 되겠지, 지금부터. 자. 일단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거 기반으로 이제 문제 풀 겁니다. 함수 얘기는 빼고 요거 얘기까지만 해서. 알겠지?
자, 그냥 요거는 내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1-1 요거 근해 공식 계수 집어넣었죠? 그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할 때는 기억이 날 텐데 그렇게 풀었을 때 문제점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결론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생겨버려서 자, 요거 완전 제곱 만들면 된다라는 거를 조금 익혀두고 어떻게 만드는지 따라서 와보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될 겁니다. 2분의 3x 될 거고요. 거기다가 더하기 p가 될 거예요. 요거 완전 제곱 만들면 x 더하기 4분의 3의 전체 제곱일 거고 빼기 16분의 9 나올 거라서 p 빼기 8분의 9 이렇게 될 겁니다. 맞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자, 요거 x로 정리를 해버리면요. 하나만 더 쓸까? 요게 나중에는 여러분 암산이 가능해질 거야. 암산으로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9 빼기 8p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에서 바로 정리를 하면요. 이거 어차피 16, 분모 16 될 거고요. 완전 제곱 풀면 4 나올 거고요. 맞지? 자, 그럼 여기가 뭐야? 얘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분의 3 되고 풀마 4분의 루트 9 마이너스 8p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저 녀석 보면 Q가 뭐다? 마이너스 3인 거고요. 9 마이너스 8p가 17이어야 되니까 p가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맞아요? 이거 그냥 외워서 숫자 넣는 게 더 편한데요, 빠른데요 라고 하면은 이 정도 수준 문제는 애초에 이렇게 풀든 그렇게 풀든 여러분들한테 이거 풀려고 지금 이거 알려주는 게 아니야. 저런 문제 수능에 안 나와요. 저 정도 단순한 거는 내신에서나 나올까. 궁극적으로 그거 풀자고 요거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수 가보면 느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요것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봐보세요. 완전 제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자, 5분의 1 그냥 묶어주면 되고요. x 제곱에 저거 마이너스 2x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꼴 0이고 이거 완전 제곱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0이다 라고 하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요거 15분의 8일 거라서 그럼 5 곱해주면 3분의 8 되나? 맞지? 네, 여기 x 정리하면 더하기 1 넘어갈 거기 때문에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그러면 루트 8이니까 2루트 2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과정이 완전 제곱 만드는 요 과정이 스무스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요걸 스무스하게 하면 나중에는 요거를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암산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수능까지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한 5년, 최소 5년은 더 필요 있을 건데 6년, 5년은 그동안 이거 연습 잘 해놓으면 네, 수능 가서는 이렇게 숫자가 지저분하지 않아요. 숫자가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따다다닥 암산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 A가 3이고 B가 2일 거기 때문에 내가 뭘 계산을 이게 2루트 2가 아니구나. 이게 9가 아니니까 루트 3분의 루트 8이라서 루트 24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6 빼기 3이니까 3 되겠죠. 그지?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 뭐 이제
다른 거는 (4 1번은) 어떻게 풀었을까? 그거 바로 보여?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야. 이것도 완전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눈에 익어야 돼. 저거 뭐야? 루트 6 더한 거랑 루트 6 제곱한 거랑이잖아. 맞지? 저거 결국 요거예요. x 마이너스 루트 6의 전체 제곱.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6 나오고 요거 제곱하면서 6 나오고. 맞지? 요 형태가 눈에 익어야 돼. 한마디로 요거. 얘가 요거다. 이거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구안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를 안 해. 아! 그거 얘기 안 했네. 아니야, 그거 조금 이따가 하자. 혹시 뭐 여기까지 중에 뭐 봐줘야 될 거 있을까? 그럼 7-1부터 하면 돼요, 그냥? 없는 거 맞아? 진짜? 넘어가? (5-1) 두근의 곱을 하라. 자, 일단 첫 번째 두 근이라고 했고, 근이면 결국 미지수 x값, 저거 만족시키는 x값이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1, 2 나오겠다, 그치? 흔히 말하는 알파와 베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알파, 베타 곱한 거를 구해라, 요 얘기인 건데, 자, 여기 일단 분수꼴 있는 거는 항상 꼴 보기가 싫기 때문에 등호가 있어서 정리를 해버립시다. 양쪽에 6 곱해주면, 자,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그냥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좀 갈래를 나눠볼까? 자, 첫 번째, 완전 제곱으로 푼다 라고 하면, 자, 얘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해볼게요. 저거 네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식이 요 형태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얘기가 좀 쉬워질 건데, 자, 완전 제곱 만들려면 얼마 필요해요? 1 필요하죠. 양쪽에 1 똑같이 더해줬다 쳐. 그럼 여기 얼마야? 7이지? 그럼 자, 얘 완전 제곱 될 거고, 풀고 나면 여기 뭐 돼? 그 7이 루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되겠지. 맞지? 근데 여기 무슨 완전 제곱이야? 네모 빼기 1의 완전 제곱이지. 그러면 이제 뭐 돼? 네모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될 거야. 이게 가능해진다고, 암산으로. 조금만 연습을 하면. 근데 네모는 뭐였지? 저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x는 뭐예요? 4 풀마 루트 7인 겁니다. 요 일련의 과정이 이해가 돼야 돼. 너무 어려워? 너무 빨라? 어디가? 여기에서 이걸 바로 뽑는 게 빨라?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빨라? 여기서 요거 하는 거 좀 더 보여줘? 그러면 이 얘기지. 식을 완성을 시켜보면, 자, 이쪽에다 쓸까?
네모 제곱 마이너스 2 네모 더하기 1 얘는 7 양쪽에 1씩 더한 거니까요. 자, 그리고 뭐 해? 네모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7인 거고 여기에서 완전 제곱을 풀면 요게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고 네모를 정리를 하면 1 풀마 루트 7이야. 근데 내가 네모가 뭐였지? x-3이야. x-3이 1 루트 7인 거고 근이라고 하는 건 x 값이 근이기 때문에 요거 넘겨서 x는 정리해주면 4 풀마 루트 7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제 뭔 소린지 알겠나? 자, 어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그 아래 건 뭐? 이거? 이건 그냥 완전 제곱인 건데. a 제곱. 뭔 소린지 이해했어? 왜 그냥 요거 풀면 요거잖아. 그치? 요거는 인수분해니까. 됐어요? 요 과정이 연습이 많이 되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되면이 아니라 많이 해야 돼. 3-1부터는 무조건 수능에 나오는 영역이고요. 이 3-1이 끝나면 여러분 공수할 때, 다음 시즌 공수할 때 또 나와요, 어차피. 그리고 그걸 대수를 가잖아? 그러면 미적분을 할 때 또 나와, 2차 방정식.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 2차 방정식부터는 그냥 수능까지 베이스야, 베이스.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 하는 것처럼 고등수학 들어가면 그냥 밑에 깔고 가는 거예요.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녀석이라서 완벽히 좀 잘 이해를 해야 돼. 물론 어려울 겁니다. 내가 지금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쉽게 가면 그냥 외워야. 그냥 외워. 근데 내가 그렇게 공부해온 애들을 뜯어 고치는 거를 했던 게 고등 수업이라서 그냥 처음 배울 때 잘 하면 되지. 아니야? 이해는 돼요?